자, 제목을 몸으로 깨닫기라고 하는 것으로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몸으로 깨닫기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몸으로 깨닫는단 말이야? 약간 이러셨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아, 무슨 일이요? 몸으로 어떻게 깨닫는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몸으로 깨닫기. 몸이 깨닫는다. 몸이 깨닫는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음표, 몸으로 깨닫기? 물음표였다면 이제 이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뒤에 표가 붙을지 느낌표일 수도 있고 점점점일 수도 있고 여전히 물음표일 수도 있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다룰 것이고 수련회의 큰 주제 자체가 몸이에요. 몸. 그래서 몸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몸의 어떤 측면의 중요성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각자 자신에게 다가오는 파트가 있으실 거라고 여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몸으로 깨닫기 물음표, 그게 뭔 소리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정도의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판자코샤를 먼저 보겠습니다. 판자코샤는 지금 이미 정회원들은 다들 알고 계신 개념이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교육생도 계시다 보니까 판자코샤 개념이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일 하는 그 과정에서도 판자코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가에서 보는 인간관이 바로 이 판자코샤입니다. 요가에서는 몸을 이 판자코샤 개념으로 봐요. 판자는 5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코샤는 그러니까 5개의 사이언틱 쉐드라고 되어 있는데 5개의 어떤 영적인 껍질, 그러니까 쉐드라고 하는 뜻은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껍질은 뭡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아닌 껍질로 5겹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껍질로 쌓여져 있다라고 요가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몸이 안나마야코샤라고 되어 있는 가장 바깥의 몸. 그 다음에 그것에 조금 더 안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프라나마야코샤라고 하는 에너지의 몸. 그 다음에 마노마야코샤라고 하는 마음의 몸. 네, 마음도 몸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는 난 안 보여. 독심술이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저를 막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집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제가 요청드렸던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요청드렸던 것 이곳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두세요. 온전하게 머무르세요. 내일까지 그렇게 머물러 보세요. 라고 요청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상기하시면 몸이 있는 이곳에 자꾸 마음을 두게 되겠죠. 그 마음의 몸, 마음도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갸나마야코샤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들썩거리고 감정에 요동치고 굉장히 어떤 변화가 많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노마야코샤라고 한다면 그러나 비갸나마야코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약간 분별력, 어떤 통찰, 지혜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몸도 있어요. 그런 층도 있어요. 그리고 아난다마야코샤라고 하는 내 안에 조금 더 깊은 환희층이라고 하는 이 5개로 요가에서는 인간을 봅니다. 다 껍질이에요, 껍질. 다 껍질. 아난다마야코샤까지도 껍질. 그런데 그 안에 퓨어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나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안에 모두 이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융심리학에서는 대문자 셀프로 표현하고 돼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표현 방식을 약간 다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차크라하고 연관지어서 가장 바깥에 있는 층은 아래쪽 하위 차크라, 그리고 좀 더 이제 위층은 아난다마야코샤라고 하는 걸로 연결을 지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요가에서 보는 몸, 요가에서는 몸을 5개의 몸으로 본다. 5개의 껍질로 본다. 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파트
파트가 이 바깥에 있는 세층, 이 바디, 피지컬 바디라고 하는 이 몸층, 안나마야 코샤라고 하는 부분과 프라나마야 코샤라고 하는 부분과 마노마야 코샤라고 하는 요 세 개 층을 주로 우리는 의식하고 살죠. 요 안에 있는 비갸나마야 코샤와 아난나마야 코샤는 우리가 잘 이렇게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밑에 깔려있는 층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겹겹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바로 요가에서 말하는 반짝고샤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몸이라고 하면 다 껍질인데 안나마야 코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피지컬 바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몸을 스스로 손으로 만져봐요. 지금 피부를 만지시는 분도 계시고 옷을 만지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코샤층으로 보게 되면 안나마야 코샤층이 가장 바깥에 있는데 우리가 맨몸으로 다니지 않잖아요. 옷을 입죠.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집에서 살고 액세서리를 이렇게 두고 가방을 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안나마야 코샤라고 하는 그 층 바깥에 있는 몸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포지션, 원장, 내지는 강사, 내지는 수련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기 이름, 나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기를 설명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다 껍질. 그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껍질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받아들여지시죠? 근데 몸도 그것처럼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몸도 껍질, 호흡도 프라나도 껍질,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껍질. 다 껍질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옷이나 가방처럼. 근데 우리가 가장 바깥에 있는 안나마야 코샤라고 하는 그 부분은 피지컬 바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 그것이 바로 뼈나 근육이나 피신경 같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운동이라든가 여기에 운동이 조금 빠졌네요. 운동이라든가 음식 뭘 먹느냐. 그리고 호흡이 또 이 겉에 몸에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자적 몸이에요. 삼자적. 객관적인 몸. 우리가 몸무게 몇 킬로, 키 몇 센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피부 색깔 톤 이런 것들이 바로 안나마야 코샤에 해당돼요. 객관적이에요. 남에게 보여지는 몸이에요. 거울로 보는 몸이에요.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물질적인 몸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반짝코샤라는 개념에서 가장 바깥에 있던 몸.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몸, 바디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거죠. 요거. 그런데 그 안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층으로 봤던 프라나마야 코샤. 프라나마야 코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을 가슴에 또는 복부에 올려놓고 자신의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냥 막 불이 나게 허둥지둥 무슨 일을 하느라 막 왔다 그러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우리 가장 먼저 일찍 1등으로 오신 우리 회원님, 우리 강나영 회원님 몇 분 전에 오셨더라? 그렇죠. 한 50분 전에 오셨어요. 50분 전에 11시 10분 정도에 여기 도착하셔서 이렇게 한 바퀴도 둘러보시고 이렇게 이 안에도 들어와 보시고 방석도 같이 깔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공간에 이렇게 머물렀죠. 네. 일찍 출발하시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자신의 프라나의 상태와 막 급하게 오는 그런 경우의 상태는 다르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프라나 마야코샤라고 하는 것은 프라나 호흡으로 이루어진 몸. 마야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나로 이루어진 몸. 그러니까 그 호샤는 껍질이라고 그랬잖아. 프라나로 이루어진 껍질. 프라나로 이루어진 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나 마야 코샤는 안나로 이루어진 몸, 껍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트랄 바디, 아스트랄 바디 우리의 에너지적 몸. 우리가 나의 몸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60이고 키가 70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건 피지컬 바디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서 내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갑자기 내가 160이던 사람이 170이 되나요? 네, 170이던 사람이 160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몸무게도 60kg 있던 사람이 갑자기 50kg가 되나요? 그거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물질적인 차원의 변화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프라나 마야코샤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피곤할 때 나의 어떤 그 드러나는 어떤 느낌이라던가 내가 아주 뜻하지 않았던 어떤 횡재를 했거나 또는 어떤 굉장히 어떤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나의 어떤 막 얼굴에 피어나는 어떤 미소라던가 이런 것들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처져 있고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누가 나에게 뭘 얘기를 할까? 뭘 얘기를 해야지? 어떤 비유를 드려야 폼이 있어 보일까? 로또가 막 1억짜리가 떨어졌어? 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했는데 내가 그냥 누구한테 선물 받은 로또에서 갑자기 10억이라고 할까? 1억이라고 할까? 100억이라고 할까? 그게 갑자기 100억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내가 아팠던 게 싹 나아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있던 얼굴 표정이 확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몸은, 즉 안에 들어가 있는 몸은 변화가 빨라요. 에스트랄 바디의 특징이에요. 에스트랄 바디. 소매틱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소매틱, 에너지죠. 우리의 소매틱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변화가 이렇게 피지컬 바디보다 훨씬 더 나타나는 그런 몸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가 반짝반짝 바라봤을 때 겉에 있는 두 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프라나 마야코샤, 안나마야 코샤. 그랬죠. 안나마야 코샤는 객관적인 삼자적 몸. 바로 이것은 일자적 몸.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떤 걸로 고민이 많아요. 내지는 어떤 마상을 막 받아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내 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드러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일자적이에요. 느껴지는 몸이에요. 그 두 개가 좀 구분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프라나 마야코샤의 몸, 프라나 마야코샤 층과 안나 마야코샤 층의 어떤 차이가 여러분들 좀 와닿으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안나 마야코샤는 아까 제가 운동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음식, 이 층이 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몸이라고 한다면 이 에스트랄 바디에 해당되는 이 프라나 마야코샤 층은 호흡, 그리고 먹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내가 어떻게 뭘 먹는, 정크푸드를 맨날 먹고 있느냐, 프레시한 어떤 그런 음식을 신선하게 잘 먹느냐에 따라 영향을 좀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층은 서로 일종의 크로와상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층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하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 프라나 마야코샤, 여기까지 안나 마야코샤, 딱 못 자르듯이 잘라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주로 몸이라고 하면 안나 마야코샤와 프라나 마야코샤 이 두 층을 주로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마노마야코샤 층은 마음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호흡은 느껴지잖아요. 보이진 않아도. 그죠? 이렇게 만져보고 내 심장박동 어떻게 뛰고 내 숨이 어떻게 쉬고 있나 약간 느낌이 어떤가 이렇게 약간 감각적으로 와질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마노마야코샤 층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이라고 하면 이 두 개 층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번 내일까지의 수련회에서는 이 두 층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 두 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심지어 아난다마야코샤 층조차도 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일단 우리는 안나마야코샤와 프라나마야코샤를 중심으로 이제 보고 지거든요. 그것을 몸이라고 일단 우리가 좀 개념을 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일까지 다루시는 그 개념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지? 왜냐하면 안에 우리는 몸 껍질 밖에 있는 껍질인데 포장지에서도 가장 겉에 있는 건데 몰라도 되지 않아? 나는 순수의식이잖아. 나는 순수의식이니까 겉에 있는 몸을 내가 꼭 왜 굳이 알아야 돼? 그냥 이거 뭐 그냥 껍질이 있어야 순수의식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 정답을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요? 이렇게 우리 교육생들이 막 우러러 보잖아. 역시 우리 정혜원은 이 정도의 수준이시로구나 하면서 교육생들이 막 우러러 보지. 네. 막 우러러 봐야지. 우러러 봐야지. 우리 대한요가 명상협회의 정혜원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근데 수준이 아주 높으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의식이어서 나는 순수의식이야. 굶어도 돼. 옷 안 입어도 돼. 뭐 돈 안 벌어도 돼. 나는 어떤 포지션도 없어도 돼. 나는 순수의식이니까. 나는 그 어떤 것으로 오염되지 않는 순수의식이니까. 나는 아파도 돼. 안 걸려도 돼. 뭐 걸어다녀도 돼.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수의식이 담겨져 있는 자루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겉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귀한 것도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에 담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형태가 있어야 우리는 현상계에서 살아갈 수 있죠. 형태가 있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몸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문제는 몸에 너무 천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몸에 천착하는 사례를 여러분들 내가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사람도 있대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몸에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땡겨 올려야 되고 땡기고 뭐 어째야 되고 발라고 비싼 화장품 발라야 되고 막 이런 거 기미 끼면 큰일 나고 여드름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막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건강한 수준에서 청결 관리하는 정도로는 좋겠지만 그걸 찝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양치도 잘 해야 되고 얼굴도 세안 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너무 목숨을 걸면서 기미 하나 끼면 이제 큰 세상이 무너지고 주름살 하나 늘어나게 되면 난리가 나고 어디 가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천착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나의 순수의식을 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내가 이 몸 가지고 평생을 살 거잖아. 여러분도 이제 110살까지 살 거죠. 그죠? 내가 원건 원치 않았건 막 세상에서 넘어가면 되잖아요. 물론 안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 몸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 어쨌든 이 지금 내가 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수리해가면서 살아야죠. 몸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일단은 이 세상 현상계는 우리가 요가에서 말하는 샹키아 철학에서 펼쳐진 현상계. 우리의 이 현상계는 몸으로 살아요. 몸으로. 그리고 현대는 이 몸, 안나마야 포샤층 바깥에는 몸이 더 커져버린 수단이 됐지만 일단은 그 모든 것들도 이 바디라고 하는 육신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없으면 안 돼요. 기반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에 기반하지 않고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 또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몸에 기반하지 않고 마음만 닦으면 돼 라고 하는 것으로 가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많은 성자들이 사실은 많은 성자들이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아주 깨달으신 분 그런 분들은 몸의 영향을 그리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중생들, 우리 같은 미안해요 저 같은 우리 같은이라고 안 하게 저 같은 중생은 뭐 예를 들어 이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내지는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고 왜 나에게 이런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이거 나에게 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어떤 마음이 올라오면서 몸의 어떤 불편함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저는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 조금 받아요? 그래요. 감사해요. 저한테 참고해 주셔서. 보통 중생들은 그러는데 깨달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성인급에 오르신 분들은 그런 몸에 어떤 통증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별로 마음의 영향을, 마음의 동요가 별로 없어지는 상태들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또 아프고 괴로워하신 분들을 또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종의 그것을 띠프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의 까르마를 내가 빨아들여. 티베트 쪽에서의 수행법 중에서는 통렌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통렌수련 같은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빨아들여. 검은 연기로 평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굉장히 괴로워해.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해. 그러면 내가 이제 뛰어난 어떤 나의 수행력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까르마를 검은 연기로 이렇게 형성하면서 그거를 내가 빨아들여. 그 사람의 괴로움을. 그러니까 통련명상이에요. 통련명상. 실제로. 고통을 빨아들인다고. 그럼 그 사람의 고통은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정화시켜주면서 내가 그거를 희석해야지. 내가 깨달은 자가. 근데 그거를 어디 한두 명 해야지, 그게. 어디 한두 명 해야지. 하루에도 뭐 전 세계에서 막 오는 그 사람들 다 감당하다 보면 어쨌든 성자라 해도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보니 그 영향을 전혀 안 받지는 않는 거죠. 아무리 수행을 하셨다 해도.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제 실제로 아프시거나 안에 걸리신다는 그런 경우 실제로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어떤 육신의 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부의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매니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지 그게 없는 세상을 우리는 향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어쨌든 그런 분들은 그러실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보니까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종의 플라톤의 그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이원은 기독교 교독지와 다르게 동양 철학의 대부분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 둘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동양 철학의 전통의 방식입니다. 서양처럼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일단 불교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불교에서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본 몸이라고 하는 걸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뭉쳐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뭉쳐져 있는 것. 5개의 뭉쳐져 있는 것을 오온이라고 해요. 네, 생멸, 변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는 요가에서 참기한 철학에서도 프라크리티의 세상은 다 변하죠. 그죠? 푸르샤라고 하는 순수 의식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프라크리티라고 하는 우리의 물질계는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초기 불교에서 이 생명, 변화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오온이라고 하는데 색, 수, 상, 행, 식. 색, 수, 상, 행, 식. 이것이 바로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세고는 색, 여기에 색에 온이 붙었고 뭉쳐진다라고 하는 뜻에 온이 붙은 거고 수에 온이 붙은 거예요. 상에 온이 붙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색, 수, 상, 행, 식 이 5개가 바로 오온인 건데 색온은 바로 물질을 얘기하고 감각, 센세이션,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수에 해당되고 어떤 우리가 지각, 어떤 표상 이것이 상에 해당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에 해당되고 또 식이 또 여기도 깊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5개로 해서 색수상행식 이게 오온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색, 물질이라고 했던 이 색 있죠, 색.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색에 포함되는 거예요. 색. 이 색온에 몸이 들어가요. 색온에 몸이 들어가서 바로 여기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수, 에, 취라고 해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낌, 센세이션을 갖죠. 센세이션. 몸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몸을 느끼셨을 때 이 세본에 해당되는 몸을 느끼셨을 때 어떤 센세이션이 가장 커요? 지금 몸에서 느껴지는 센세이션 춥다, 덥다 내지는 배긴다 내지는 가볍다 열린다, 가렵다, 따끔거린다. 혹시 어떤 느낌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경험되시나요? 저린다. 뭔지 모르겠다. 어떠세요? 지금 가장 아니면 자극을 줘볼까? 손뼉 한번 쳐보세요. 손뼉. 자, 빠르게 3번. 뺨 때리라고 말할게요. 자, 빠르게 5번. 예. 자,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자, 손바닥에 감각이 있나요? 자, 어떤 감각이 느껴지세요? 따끔? 따끔. 또. 찌릿. 열감. 또 커진다는 느낌? 맞나요? 커진다는 느낌 또는 작아진다는 느낌? 그 다음에 그 느낌이 지금 여러분들 영원한가요? 변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느새 사라진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지는 그 범위가 옮겨가거나 확장되거나 또는 좁아지거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있고 특별히 움직이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각 느낌이 우리 몸에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손뼉치라고 하는 걸로 자극을 한번 준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걷는다, 걸어다닌다,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렸다 뻗었을 때 느낌, 종아리가 당겨지는 느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감각인 거예요. 그런 감각이 느꼈어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따끔거리고 확장되고 하는 그런 감각을 느꼈단 말이죠. 그랬더니 좋았어요? 기분 나빴어요? 졸렸는데 아싸 나 됐다 이랬어요? 아니면은 아씨 아프게 왜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 드셨어요? 좋았어요? 오케이. 자, 만약에 제가 뺨을 때려라 그랬어요. 기분 나쁘겠지? 거기다가 서로 상대방이 뺨을 때리세요 했으면, 내지는 머리를 쥐어박아라 했으면 그냥 기분 나빴겠지. 내지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했으면 좋았을까? 그죠? 네. 똑같은 어떤 자극이 들어가는데 어떤 상황 속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센세이션과 거기에 따른 필링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는 연관되어 있어요. 자, 몸이 있어서 자극이 있는데 그것이 느낌을 낳고 느낌이 좋으면 갈망하는, 또 받고 싶어하는, 마사지를 받았으니 기분이 좋아. 아, 저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 저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 나는 그런 마음을 드니까 기분이 좋아.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만져줘, 또 쓰다듬어줘, 또 마사지 해줘, 또 내 옆에 나랑 같이 잠자, 나랑 같이 앉아는 안 돼, 막 이렇게 된다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집착을 해야 돼.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어떤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느낌이, 그 기분이,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이 붙고, 그것에 따라서 이걸 내가 취하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은 사람한테 받고 싶은 마사지가, 저 사람이 나를 한 3번 정도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밖에 안 만져줬어. 대신은 어쩌저쩌 이런 상황 속에서 못 만나게 됐어.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지죠. 내가 양껏 막 3번 만나면 되는데 5번, 6번 만났어. 그럼 기분이 좋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거기에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에 따른 어떤 어떤 욕구 내지는 그것에 충족되면 만족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 몸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내 몸에서 이걸 취하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그게 받쳐지지 않으니까 내가 불만족이 올라오면서 짜증이 나는구나, 화가 나는구나, 언짢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그걸 알았어. 내가 지금 마사지가 쓰다듬이 와줘야 되는데 안 온 것에 따라서 내가 올라오는 어떤 섭섭함이야 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이거하고 이게 약간 상황이 조금 다르죠. 즉 우리가 몸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로 인한 어떤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것을 가래의 원인으로 발전하지 않고 더 이상 가래 쪽으로 진전시키지 않고 내가 차단할 수 있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런 마음이, 취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것을 내가 또 구하는구나, 집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고통의 어떤 원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몸에 끌려가고 천착하고, 사람들이 맨날 내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예쁘다 그랬는데 어디를 갔더니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기미 껴가지고 갔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예쁘다 말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예쁘다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 라고 내가 나에게 낙인을 찍어버리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또 그 시절로 가기 위해서 또 뭐 한다 이거예요. 또 한다. 그런 것들을 내가 원인을 알게 되면 조절할 수 있게 돼요. 항상 우리는 원인을 알고 그것을 몸을 통해서 감각으로 내가 그걸 알게 되면 조절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몸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즉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몸을 제대로 만나고, 몸을 통해서 마음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느낌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느낌이 가래의 원인으로 더 이상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가 옷처럼 피로회에서 이렇게 내가 이승에서 받은 몸이야, 그런 것처럼 받은 것이다. 몸이 내가 아님을 아는 것. 이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일 뿐이지, 마치 내 마음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저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아는 것처럼,
무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몸을 바르게 알고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조금 받아들여진 요소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런 요소 때문에 몸을 폄하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했을까? 라고 하는 거기로까지 생각이 조금 가셨다고 한다면 뒷부분에 나올 내용들 약간 접목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초기 불교의 관점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 몸, 마음 지킴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초기 불교에서도 몸을 대상으로 했어요. 몸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했단 말이죠. 사념처라고 하는 것이 심수심법, 심수심법, 이걸 사념처라고 해요. 네 가지 염처. 자, 몸, 느낌, 마음, 법. 이 중에서 신념처, 이 몸이죠. 신념처에 해당되는 수행법이 이건 전부 다 마음증의 대상인데, 그 중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명상한다, 마음증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불교 경전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들숨과 날숨에 대한 관찰, 걷고 서고 앉고 눕기에 대한 관찰, 동작에 대한 관찰, 몸의 혐오스러운 부분 관찰,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관찰, 시체의 도로도 관찰, 이것을 이러한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초기 불교 수행법이 이와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들숨과 날숨에 대한 관찰, 지금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죠. 그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로 이렇게 호흡했겠지만 나오자마자 음미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호흡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우리의 숨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죠?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숨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그 숨을 내가 쉬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숨도 있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숨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 조절할 수 있나요? 약간 더 길게 쉬어볼 수 있나요? 맞나요? 조금 빠르게 가쁘게 쉬어볼 수 있나요? 자, 이제는 내가 의도 없이 빠르게 쉬려고 하는 것도 없고 느리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고 제 소리에만 집중해. 그때 여러분들의 숨은 멈춰지나요? 그죠?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근이자 불수의근이에요. 수의근은 뭐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접어야지, 구부려야지, 수의근. 근데 여러분들이 식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빨리 위를 움직여서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빨리 장을 움직여서 빨리 배변을 활동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 조절되시나요? 안 되죠. 내장 이쪽은 불수의근이에요. 불수의근. 조절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절로 움직여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불수의근은 우리가 내장 쪽 이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근이자 불수의근이에요. 둘 다 해당돼요. 조절할 수도 있고, 밤에 우리가 잠잘 때 계속 들숨 날숨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근이자 불수의근이에요. 두 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불수의근으로 갈 수 있는 그 호흡을 수의근으로 내가 이렇게 약간 조절하는 거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앉아서 조절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신의 그 좌법, 안정되고 편안한 앉는 자세로 한번 앉아보세요. 골반 좌골이 바닥에 수평으로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몸통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를 취해 보시면서 양손을 무릎 위에 손바닥을 바닥에 내리시거나 손바닥에 천장을 향하시거나 어떤 형태가 편하신지를 보시고, 그 상태에서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눈을 감고, 자, 코끝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숨을 느껴보시고, 또다시 코를 통해서 나가는 숨을 느껴보세요. 자,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숨을 할 때 마음속으로 들숨 하시고요. 코를 통해서 나가는 숨을 느끼실 때 날숨 하면서, 자, 들숨 그리고 날숨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네이밍 하듯이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약간 더 길게 들이마시고 조금 더 깊게 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는 것을 약간 의도를 한번 가져보세요. 조금만 더 깊게 숨을 마시고 또 천천히 숨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시면서 약간 내 호흡을 조절 한번 해보세요. 조절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 괜찮으시면 숨을 마시고 난 뒤에 멈춤을 2초 정도 한번 해보세요. 2초 정도의 멈춤. 그리고 난 뒤에 천천히 내보내고 마시고 난 뒤에 2초 정도의 멈춤. 그리고 또 길게 숨을 내쉬어봅니다. 쭉 마셨다가 2초의 멈춤. 그리고 난 뒤에 그대로 숨을 길게 한번 내쉬어보세요. 자, 이제는 숨을 그냥 놔버리세요. 숨을 놓아버리시고 조절하지 않고요. 숨한테 맡겨보세요. 내 숨을. 네 알아서 쉬어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숨을 그대로 한번 느껴봅니다. 길게 조절하지 않고요. 몸에게 맡기고 일어나고 들고 나는 숨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자, 입출신경이라고 하는 그 초기 불교의 아나파나사티라고 표현하는 여러분의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신 명상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들숨, 날숨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이렇게 나의 들숨과 날숨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에 대한 신념점. 그 다음에 자, 걷고 서고 앉고 눕기에 대한 관찰. 행주좌와라고 해요. 행주좌와. 걷고 서고 앉고 눕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잠을 깨기 위해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그죠? 여기서 약간 몸을 한번 걷는 것처럼 제자리 걷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한번 걸어보세요. 예. 다시 앉아주시고요. 예. 행주좌와 눕는 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예, 눕는 것이 좌와가 들어가죠. 와선이라고 해서 눕는 것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행주좌와. 우리가 걷고 서고 움직이고 그다음 눕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동작에 대한 관찰, 우리가 마음챙김 요가라고 하는 걸 할 때 우리가 요가 자세를 하면서 뻗고 늘리고 숙이고 젖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동작, 여러분들이 하는 걷기, 걸으면서 관찰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동작에 대한 관찰인 거고, 몸의 혐오스러운 부분 관찰. 우리 몸은 겉에서 볼 때 아무리 세신을 하고 아무리 비싼 옷을 바르고 해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대표적으로 안에 우리 뱃속에 똥, 오줌, 그 다음에 가래, 고름, 그런 게 엄청나게 많죠. 우리 막 이게 모낭충 같은 막 엄청 있잖아요. 안에 벌레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더러운 게 많단 말이에요. 몸에 천착할 때 아무리 겉에 비싼 옷을 입고 비싼 로션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아무리 발라도 우리 안에 그렇게 더러운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명상을 해요. 4가지 요소, 지수화풍. 우리 몸에 지라고 하는 요소는 땅지, 딱딱한 뼈 이런 거 있죠? 네. 수는 뭐예요? 액체. 그죠? 화라고 하는 것은 온도, 뜨겁고 차갑고 하는 그런 온도. 풍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들고.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의 지의 성질을 알아차리고 나의 수의 성질을 알아차리고 화의 성질을 알아차리는 그런 방법을 써요. 시체의 더러움들을 관찰.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시체가 썩죠. 그 부풀어 오르는 그걸 보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을 쓰기도 하죠. 이게 바로 이 4년째 몸을 대상으로 하는 신념처에서 쓰는 초기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그 이를 통해서 몸은 변화하는 현상 중에 하나다. 무상하다. 더 이상 집착할 게 없다. 이 안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불교 초기 불교의 입장이에요. 이 안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죽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죠. 몸은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놓아야 하는 것이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서 놓치지 않고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해요. 우리가 놓아야 되는 몸이지만 그 몸을 제대로 놓으려면 그 몸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마치 요가에서 말하는 샨티아 철학에서 브라크리티 세상에서 쭉 전개가 되잖아요. 밑에 아래 세상을 쭉 살아가. 자, 우리가 인생의, 인도에서 말하는 인생의 사주기에서도 학생기에서는 공부 잘하고, 우리가 가장기에서는 돈 잘 벌고, 실제 쾌락도 누려보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목샤라고 하는 거를 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죠? 네. 그거 같이 마찬가지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알아야 놓을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놓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알아채지 못한 욕구는 분명히 있는 거죠. 제대로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그걸 알아야 놓을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고 진정한 그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서양 철학의 관점으로 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신진 이론의 유명한 데카르트 합리주의 쪽이에요. 나는 사유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그 데카르트의 사고가 서양 의학, 몸하고 마음을 분리시켜서 몸 따로 마음 따로 해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갔더니 운동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최대한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는 걸로 가버리면 내가 뼈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닌데 그럼 근육은 어떡하고 내 마음은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서양 의학은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몸하고 마음을 분리시켜버리는 것.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서양 의학이에요. 나는 사유다라고 해서 나는 사고, 생각하는 것, 몸을 그러니까 약간 도외시하는 거죠. 자, 플라톤은 영혼 중심설이에요. 이 데카르트와 플라톤, 영혼을 몸으로부터 벗어나 존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몸하고 영혼을 별도로.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무지의 감옥. 그래서 막 예전에 뭐 장례 이름으로 그런 영화를 보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사상 쪽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쪽에서 보면 막 몸 채찍질하고 하는 거 보셨어요? 막 몸을 막 때려. 이 죄악의 덩어리. 이 몸 때문에 내가 죄를 일으킨다. 라고 하면서 막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막 학대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고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몸 무지의 근원이야. 이 플라톤의 철학에서 철학을 통해 지혜를 닦아서 탁월한 인간의 영혼에 의해 몸을 완전히 지배해야 한다. 정신이 몸을 지배해야 된다. 몸은 하찮은 것, 정신이 위대한 것, 영혼이 위대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와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 이런 사상가들은 몸을 영혼의 진료라고 한다면 영혼은 몸의 형상 내지 형식대로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뒤를 이어서 니체가 나는 몸이다. 나는 몸이다. 드러나는 현상에 이것으로 내 정신과 영혼이 몸으로 발현된다라고 본 거예요. 인간은 순전히 몸이고 영혼과 정신은 몸에 따른 부수적인 기능이고 영혼을 자신을 잘못 오인하는 것이 바로 병약한 몸이고 몸이 제 스스로를 긍정하면서 영혼조차 자신에게 나온 것을 깨달아서 그 모든 힘의 원천인 대지의 몸과 연결시킨 것이 건강한 몸이라고 했어요. 작은 이성인 정신을 작은 이성으로 본 거야. 몸은 큰 이성이다. 몸을 더 높게 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체로 이어지는 그 철학이 현대에 와서 메를로 퐁티라고 하는 프랑스 그 철학자가 이제 이러한 사상들을 쭉 발전시켜 나가서 이분은 몸의 철학자로 불려요. 몸의 철학. 철학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한다. 지식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얻어질 것이 아니고 외부 감각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의식과 감각은 항상 몸이라고 한계 속에 있으며 몸의 체험, 신체와 다른 의식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즉 모든 존재의 의미는 자신의 지각적인 토대인 몸이 실존하면서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것으로 몸이라고, 몸의 지혜. 그래서 즉 몸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몸이 우리가 진짜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환골탈태예요. 내가 변하면 몸이 변해야 돼. 움직임이 변해야 되고 관계가 변해야 되고. 나 정말 변했어. 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예전에 내가 절대 아니야. 막 하는데 그게 진짜 변했다고 하는 걸 본인이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 같았었으면 분명히 화를 냈거나 분명히 짜증을 내거나 분명히 이런 어떤 패턴이 있었는데 그 패턴이 달라졌어. 그게 그 사람이 변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체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어떤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해왔던 어떤 방식이 몸의 변화를 일으켜. 그래서 우리가 몸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너의 무의식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몸을 보라. 그게 신체 심리학의 대단히 중요한 그 모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타고난 몸이 이래서, 우리 엄마가 몸이 이래서 나도 이래. 우리 엄마가 다리가 짧거든. 그러니까 물론 그 길이까지 어디 할 수 없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엉덩이 크기라던가 내지 형태, 뭐 어깨의 어떤 구조라던가 고개 기울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죠. 마치 우리가 식생활 때문에 뭐 가족력처럼 암이 어쩌고 하는 것처럼 영향을 분명히 주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깨달아서 해왔던 방식으로부터 변해서 패턴이 달라진다. 그럼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진짜 변한다는 것은 환골탈태라는 것이죠. 즉 몸으로 내가 이 몸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다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거 보시나요? 그 수맥 찾는 거, 수맥 찾고, 그죠? 몸의 감각으로 하죠. 그리고 또 대단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 지수 그런 거 재고 그럴 때 몸으로 하잖아, 그죠?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그것에 힘이 들어가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내 몸은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진리와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진리를 안다예요. 모든 걸 안다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마치 반짝고샤에서 겉에 층을 껍질해서 싸고 있는 것처럼 내 순수한 의식과도 같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오염물질들이 자꾸 붙어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거하고 내가 접촉을 못하는 거죠. 그 몸에 오염되어 있던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내 몸을 오염시키는 거. 아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말씀드렸죠. 음식, 운동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을 정크푸드를 계속 먹어. 정크푸드. 뭘 보고 정크푸드라고 그러죠? 빨리 만든 인스턴트 그런 음식들, 튀기고 그 다음에 막 가공식품, 조미료, 색소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 그런 음식들 많이 먹으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오염되죠?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다.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뼈와 근육과 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그런 음식들이 좋은 영향을 주지 막무하죠. 그죠? 그럼 내 몸이 자꾸 그런 음식에 길들여져서 몸이 탁하고 둔해져. 그럼 내 몸이 순수하지가 않아져. 그래서 자꾸 오류가 발생해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둔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몸이 순수하고 내 몸이 정화됐어. 그러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줄 알까 모를까.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걸 안다고요. 그게 스스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우리 신주현 선생님께서는 단식과 소금을 이용한 것들을 알려주실 거고 나에게 맞는 섭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요가를 하면서 요가도 예를 들어서 정말 몸을 혹사시킨 요가를 한다. 막 근육 파열되고 불안한 흐름 없고 막 눌러야 되고 접어야 되고 막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막 꽂고 막 그냥 막 밟아버리고 막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요가를 한다. 그러면은 아들이겠지. 뿌라나 마야 고사층에 몸이 막 상처 있겠지. 안나 마야 고사층도 막 문제가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요가의 내 몸, 안짝고시아에 해당되는 그 몸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그런
그래서 정화시키는 활동을 하셔야 내 몸이 맑아지겠죠. 네, 그런 점점점 요가를 하면서 더 맑아져야지. 그래야 몸의 지혜가 깨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멜로pon드라고 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철학한다라고 하는 흐름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 여겨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몸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나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결론을 빨리 말해요. 아니, 저의 어떤 주제 요지는 이렇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 어떻게 지혜를 몸으로 한다는 거지? 우리의 사유는 머리로 하는 건데 몸으로 한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약간 조절하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랬죠? 네, 들숨, 날숨 조금 더 깊게 마셔보시고 조금 더 천천히 내보내보세요 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들숨의 멈춤을 제가 요청드렸죠. 그죠? 네,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어떻게 다시 말씀을 드렸죠? 멈춤을 하다가 그리고 난 뒤에 맡겨라. 몸한테 맡겨봐라. 몸한테 맡겨보라고 제가 하는 그런 멘트를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경험하셨어요? 막 조절하다가 마시고 길게 마시고 천천히 내보내고 마셨다가 멈추기도 했다가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조절하다가 통제하다가 맡겨봐. 몸한테 한번 줘봐. 주도권을 줘봐.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경험은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되셨나요? 몸한테 맡기는 것이 되시던가요? 안 됐어. 나는 좀 됐던 것 같아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 저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어느 정도가 맡긴 거지 이렇게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의미는 받아들여지셨나요? 몸한테 한번 맡겨봐. 몸한테 한번 이렇게 주도권을 줘봐. 할 때 그 의도는 여러분들이 받으셨을까요? 된 건지 모르겠어. 안 된 건지 된 건지 모르겠어. 이 정도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럴 수는 있지만 한번 가볼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스럽진 않으셨나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 몸한테 맡기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라는 얘기인가? 약간 이런 거. 갑자기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해. 몸한테 맡겨봐. 그랬을 때 허거 내 숨을 몸한테 맡기라고?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몸한테 맡기라고? 어쩌라는 거지? 어찌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혼란이 있었다. 안 해보셨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여태까지 그래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늘 내일까지 일어나는 수련회에서 하는 정화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해보시고 몸을 한번 믿어보세요. 내 몸을. 그래서 몸을 한번 믿어보고 내가 이거를 보니까 내가 평소 같으면 잘 안 먹었는데 내 지금 평소 같았으면 이걸 되게 좋아하고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 말고 난 정말 당근은 입에도 안 됐는데 내지는 난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먹어보는 마음 한번 해볼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러잖아.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근육을 이렇게 눌러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가장 널리 이용되어지는 방법은 오링 테스트. 오링 테스트 해보셨어요? 오링 테스트에 경험 있으신 분? 경험이 있으신 분이 그래도 절반 가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절반 정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맞는 이 음식이 나에게 맞나 안 맞나 내지는 사람들이 한번 해볼까? 할 때 한 손으로 이렇게 주먹을 쥐고 그 손을 자꾸 옆에서 다른 사람을 떼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맞으면 안 떨어지게 딱 붙어 있고 이게 정말 나에게 안 맞으면 또 그냥 어느 순간 힘이 쭉 빠져버리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몸의 지혜를 몸의 신뢰를 두고 몸에게 맡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나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지수를 그걸 통해서 의식지수가 진실인가 거짓인가라고 하는 거를 몸으로 봤어요. 근데 이때 전제가 있어. 전제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아.
데이비드 크리스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의식 수준이 기본 200 이상은 돼야 가능하다. 우리 의식이 1000을 가장 높은 수로 봤었을 때 평균 200이라고 봐요. 인간 의식수 평균. 평균이 200이라는 얘기는 아주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199와 200은 1차이잖아요. 1차이죠. 근데 그 1이 아니에요. 로그 값이야, 로그 값. 수학에서 로그 값 있잖아요. 그럼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199와 200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고 1000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게 200 이상 정도의 의식수를 갖는 사람이 내가 받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 정도 200 이상은 돼야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신뢰할 만한 것이지 둘 다 한 100이야.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만큼 정화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몸의 준비. 일단은 몸. 아까 우리가 메르르 퐁티를 비롯해서 니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잖아요. 그 철학에서. 동양 철학은 몸하고 마음이 함께 가잖아요. 몸을 대상으로 수행하잖아요. 그런 관점을 놓고 봤었을 때 요가에서도 마찬가지 판자고시하게요. 그 관점에서도 몸을 절대 파멸시킬 수가 없어요.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특히 하타요가는. 하타요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몸을 뭐라 그래요? 하타요가에서는 몸을 신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신이 내 안에 신이 머무르는 성전이다. 아까 순수의식이 머무르는 어떤 자리다. 이걸로 우리는 세상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셔야죠. 즉 우리 몸이 정화되어 있고 정비가 되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즉 몸이란 기계적 실제가 아니라 복잡계적 창달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 몸을 몸답게 아는 것. 몸을 몸답게. 몸에 대해서 너무 가치부여를 해줘도 안 돼. 우리가 아까 막 보면 뭐 인바디에서 근육량이 어쩌고 그 다음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몸무게 그 다음에 단백질 근육량 어쩌고 저쩌고 지방량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건강검진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런 수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여기서만 몸에 천착하는 그런 부분들 막 쉐이프 만들고 식스팩 만들고 그 다음에 피부 피부 막 미백하다가 어떤 경우는 또 태우잖아. 또 선택 뭐라 그러지? 뭐하지? 태닝 하잖아. 태닝. 어떤 경우는 태닝 했다가 어쩔 때는 화이트닝 했다가 막 하잖아. 물론 우리가 미용하는 것도 다 거기에 포함돼요. 머리 스타일 바꾸고 염색하고 많이 다 해당되죠. 다 해당돼서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몸하고 나를 이큐어 시켜버리면서 이 바디 쉐이프가 나야. 내가 입는 브랜드가 나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몸을 계속 드러내 보이기식 남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별로 자신의 몸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몸을 몸답게 아는 것. 몸답게 알아라. 몸답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튼튼한 기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레퍼런스 이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제목도 마음에 드시나요? 몸이라고 하는 마음 기반이냐 자기냐. 그러니까 즉 우리가 몸 가지고 몸이 없으면 현상계를 살 수 없고 몸이 없으면 죽은 존재죠. 우리는 몸이 없으면 죽은 존재예요. 요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보시는 분 계세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JTBC의 드라마예요. 네,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넷플릭스에서 한다고 해서 봤더니만 그 사후세계라고 해서 봤는데 기회 되시면 한 번씩 보세요. 볼만해요. 김혜자 배우님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아마도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이 얘기가 아닐까 저는 이제 제목상으로 보는데 지금 일단 거기는 천국이 무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교에서도 말하는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에 인간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다고 막 그래요. 이렇게 있는데 진짜로 정말 이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인간계뿐이에요. 인간계.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계에서만 이 육도윤회라고 계속
환생, 또다시 이렇게 하는 그 윤회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천상계 천국에 있는 그 신적인 존재, 팅커벨 같은 엔젤, 그런 존재들은 못 벗어난다. 우리가 나들이 가지고, 몸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동물들하고 다 네발 짐승하고 다르게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존재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받아서 거기 그 드라마에서 되게 재밌게 또 나왔던 환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전기끈 쿠폰 쌓아나가듯이 쭉 천국에서 잘 살다 보면 준비가 된 자에게 환생의 문이 열린다. 준비가 된 자에게 동물도 그렇고 동물로서 가장 큰 환생은 사람 몸 받는 거. 그렇듯 인간도 인간의 몸을 받아서 환생의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사람 몸 받아서 태어난다 이거죠. 사람 몸 받아 우리는 지금 다 사람이잖아요. 이 생에서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굉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수행법을 만나고 내 수련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님을 만나고 도반을 만나고 그리고 이런 상가라고 하는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만나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런 공간을 내가 수행할 수 있고 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말이죠. 그거는 이제 물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강조적인 것이고 이 세계에서 가치 있는 것은 돈 버는 일이야, 명예를 쌓는 일이야.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이 사람으로 응당해야 될 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렇지만 정말 육신을 벗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위도 가져갈 수 없고 돈도 가져갈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데려갈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수준을 올려나가고 그리고 윤회를 믿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다음 생에 어떤 삶을 또 내가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 생에서의 어떻게 살아가느냐,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생에서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나름하라고 하는 것을 잘 수행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그러한 내 몸 가지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기를 바라는 그런 저희 욕심은 있고요, 분명히.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봐서 도대체 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지위를 많이 쌓는 것이 정말 가치인데 라는 그런 만약에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왜 필요로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소망인 것이고요. 마지막인가? 마지막인가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했던 몸으로 깨닫기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몸 깨달음의 도구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몇 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걸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호, 몸으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부러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괜히 제 앞에서 뻥치지 마 이런 거 하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의 처음에 들었을 때 그 느낌과 1시간 정도 지나고 난 뒤 여러분들의 느낌이 조금 달라지신 면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는 몰랐는데 서양 철학에서 이런 것도 있었나? 동양에서는 그랬었구나. 요가에서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몸으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할 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얘가 가슴으로 안 들어갔어. 심정적으로 기분이 나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기분이 나빠. 그리고 이게 100까지 안 내려와. 100까지 내려온다는 뭐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잖아요. 행동. 100까지 안 내려와. 머리에서 가슴도 멀어. 가슴에서 배는 더 멀어. 이래서 알겠는데 안 돼. 이게 이제 알겠어. 알았어. 이해됐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안 돼. 안 돼. 이게 안 되는 뇌 안에 통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차크라적으로도 이제 아래쪽 차크라,
물라드라 차크라, 수아타나 차크라, 마니푸라 차크라 이렇게 아래쪽 차크라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이런 내용들이 생소하다고 했었을 때 그게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보다 마니푸라 차크라에서 받아들이는 게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크라, 배법 차크라. 여기서 사마나 프라나죠. 사마나 프라나. 그저 차크라 말고 프라나, 판자 프라나에 놓고 봤을 때 이 배꼽 쪽에 이 프라나가 사마나 프라나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프라나. 사마나 프라나. 판자 우다나, 비아나, 이제 교육생들은 아마 모르실 것이고 정예원들은 아셔야 돼. 자, 프라나, 아빠나, 사마나에서 받아들일 때 요걸로 나한테 통합이 되게 되면 나의 언행이 바뀌어요. 언행이 달라진다. 안 하던 걸 하게 되고 하던 걸 안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몸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예, 24분, 자 6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아니면 되게 와닿았어요. 그렇게가 있으시면 천국보다 아름다운 꼭 봐야 되겠어요. 이런 말도 괜찮고요. 한두 분 정도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질문.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게 또 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원장님이 하시는 어떤 수영법이나 어떤 방법? 꼭 어디 가면 당신 뭐 하세요? 당신은 어떤 수를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특히 저처럼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상대하잖아요. 그럴 때 편협한 마음, 왜 저럴까? 내지는 약간 어떤 그런 마음 올라올 때 옹졸함을 저도 보죠. 내 사고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분명히 나의 어떤 의도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뭐 그로 인해서 어떤 그런 그 언짢음 내지는 어떤 그런 마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제 스스로를 보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건 정말 현장 필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요가 하면서 몸하고 만난다. 그러니까 자꾸 저는 그냥 여기 이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보지만 자꾸 몸 만나보는 거. 몸의 감각을 만나보는 거. 몸의 감각을 계속 만나고 그 몸에서 뭐라고 하는가? 몸에서 약간 거부하는가? 몸에서 반기는가? 몸이 어떻게 말하나? 라고 하는 거를 자꾸 보려고 시도하는 거? 그것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번 해보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정적인 면에서의 어떤 좋음, 가리는 어떤 마음 그런 거 올라올 때 이게 바로 또 감정이로구나. 감정에 내가 약간 또 딸려가는구나. 약간 어떤 그런 느낌 들 때 한번 멈춰보는 거. 그러니까 멈춰보는 것과 몸하고 만나는 거. 그런 것이라고 여겨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몸으로 맡겨라고 하고 몸을 깨달으라고 했는데 네. 내가 원하는 걸 내 몸에 맡겼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내 몸이 원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옳은 건지 아니면 옳지 않는 건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맞아요. 분명히 그 어떤 걸 갔었을 때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내가 이 몸에서 하라고 했어. 약간 어떤 확신이 들기도 했는데 망했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몸한테 맡겼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일단 준비. 아까 의식 수준 200 이상 말씀드렸고 일단 몸이 정화가 먼저 되어 있으니까 몸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몸에서 주는 신호는 별로 신뢰할 만하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 예를 들어 법륜 스님이 행복 학교를 하고 계시고 어떤 그런 부분을 했었을 때 우리가 해피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자꾸 그거를 감각적인 행복 쪽으로 자꾸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깊은 행복은 안 한다 상태잖아요. 안 한다. 그 부분이 내 감각으로 나의 감각적인 어떤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깊은
지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몸이 되게 정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화되어져 있지 않으면 왜곡되게 나를 이끌 수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인데 먹게 만들고, 안 좋은 선택인데 하게 좋은 거야라고 나에게 그 신호를 잘못 주는 거죠.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몸이 정화되어 있어야 된다. 예, 몸의 준비 정화되어 있어야 되고 온전하게 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전한 홀리스는 퍼펙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장애도 그러니까 불편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그렇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그 건강이라고 하는 상태를 추구하고 정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력, 자기의 어떤 지혜, 이것도 대단히 필요하겠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몸에서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몸에서 그렇게 사인을 보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나 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몸에서 준 사인을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봐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몇 번이 아니라 계속 시행착오하고 그리고 진짜 원하는 진짠가 이것이 진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9분 29분이어서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더 추가되는 질문이 혹시 궁금증이 일어나시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내일까지 어차피 이거 주어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 첫 번째 강의 몸으로 깨닫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휴식 시간이 30분이 있네요. 김밥 다 못 드시고. 그래서 3시에 체질 개선 간식 소개